자, 보세요. 수열, 자, 뭐, 수열 AN에 대한 뭐, 가나다 조건, 그리고 뭐, 찾으라는 거는 그 수열을 첫째 항부터 40번째 항까지. 그러니까 뭐, 결국 수열의 합인데, 일단은 중요한 건 지금은 뭐, 변수가 지금 가나다 조건은 K로 돼 있지만, 뭐, 얘네들을 뭐, N으로 봤을 때, 이렇게 뭐, AN 플러스 1과 AN, 뭐, 지금처럼 보자면 AK 플러스 1과 AK, 뭐 이런 식의 관계, 그지? 요런 관계식을 우리는 뭐 점화식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뭐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이용한, 흔히 얘기하면 이제 항의 번호에 1, 2, 3을 집어넣을 때마다 그 대응되는 항들의 값들이 나오는 뭐 요런 것들을 우리는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하고, 뭐 우리가 보통 우리끼리 할 때는 그냥 노가다, 그지? 뭐 항의 번호 집어넣으면 뭐 이런 관계식에 의해서, 그지? 뭐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점화식이라고 하는 저런 관계식에 의해서 뭐 AN과 AN 플러스 1, 지금처럼 AK와 AK 플러스 1, 이런 전항과 후항 사이 어떤 관계식에 의해서 새로운 항들이, 지금은 이제 첫 번째 항은 가르쳐 줬잖아. 이런 걸 우리는 초기값이라고 하고, 자, 어찌됐든 중요한 건 이런 느낌의 문제가 나왔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문제는 이제 수열을 새롭게 일반항이 아닌 어떤 전항과 후항 사이의 관계, 그래서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하고요. 이런 문제를 푸는 뭐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각각의 항의 번호에, 그지? 대입을 하면 됩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뭐 유식한 말로는 축차 대입한다, 그지? 축차 대입한다 라고 하고, 우리는 그냥 노가다 해, 이거지. 근데 이제 조금이라도 그 노가다 하는, 즉 어떤 관계식을 빨리 추론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놨냐? 이제 점화식 유형이라고 준비를 해놨지. 얘네들을 이제 점화식 유형이라고 7개를 니네가 뭐 해놨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신, 물론 이제 수능 모의고사에서도 아주 가끔 뭐 간단한 3점짜리나 쉬운 4점짜리 정도에는 우리가 준비한 점화식 유형이 나올 때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높은 배점에 수열과 관련된 이런 추론 문제가 나올 때는 우리가 준비한 문제가 아닌 아주 새로운, 그지? 그런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뭐 필요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신을 위해서는 우리가 점화식 유형을 뭐 해놓자? 정리를 좀 해놓읍시다. 그래서 잠깐 점화식 유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넘어가자. 자, 그래서 니네들이 신경 써서 준비를 해야 되는 점화식 유형은 한 7개 정도로 뭐에 신경을 쓰고요. 뭐 지금은 뭐 하나하나 다 설명할 수는 없고 니네 개념 분석에 다 있기 때문에 그냥 한 번 정도만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는 걸로. 자, 그래서 첫 번째 유형은 니네가 등차. 그래서 등차가 변형된 꼴 생각하면 되지. 그래서 AN 플러스 1이 AN 플러스 상수가 아니라 상수가 되면 등차가 되니까 N에 대한 어떤 식, 그래서 FN 꼴.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일반항이 어떻게 된다라는 걸 바로 뭐 해놓자? 준비를 해놓자, 이런 얘기고요. 자, 두 번째 AN 플러스 1은 이제 두 번째 점화식 유형은 이제 등비를 변형한 문제. 그래서 AN 곱하기 누구? FN 꼴. 그래서 FN이 앞에 붙어 있는 느낌으로 하면 이제 얘가 이제 상수면 공비인데, 그게 아니라 이제 N에 대한 역시 또 어떤 관계식이기 때문에 점화식 유형 2번 꼴. 따라서 점화식 유형 2번일 때도 일반항이 어떻게 나오는지 니네가 준비를 해놔야 될 거다, 이런 얘기고. 자, 이제 이 세 번째가 사실은 우리가 점화식 유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유형.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AN 플러스 1은 PAN 플러스 Q의 꼴이고, 단 P는 1이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P가 1이 되는 순간 무슨 수열이 됩니까? 얘가 상수니까 등차가 되죠. 이미 등차는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어. 자, 두 번째 Q는 뭐가 되면 안 돼? 0이 되면 안 되겠죠. Q가 상수가 0이 돼버리는 순간 공비가 P인 등비 수열이 될 테니까. 역시 이때 일반항 구하는 방법들, 이런 거 이제 다 니네가 준비를 해놓으면 되고요. 자, 이제 4번과 5번과 6번은 어떤 유형이냐면, 뭔가 이 4번, 5번, 6번 모양에 있는 점화식 형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 특징을 변형하면, 그죠? 그 특징을 변형하면 다시 어떻게 되냐면 3번 점화식 꼴이 되든가, 아니면 등차, 등비 형태의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점화식이 되든가, 이런 식으로, 그지? 그래서 얘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이와 같은
변형된 점화식 4번, 5번, 6번 꼴을 변형했을 때 이 변형된 모양이 3번 유형이 되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4번의 특징은 분수꼴이라고 니네가 느껴주면 되죠. 그래서 am 플러스 뭐 1은 뭐 이렇게 되겠죠. 뭐 여기 p의 am 플러스 q의 r의 an 꼴. 자, 물론 여기서 p와 q와 r은 뭐가 되면 안 된다? 0이 되면 안 됩니다. p와 q와 r은 0이 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요 놈을 변형하는 건 어떻게 기억하고 있자? 역수를 취하면, 분수식 형태의 꼴이 점화식 스타일로 주어졌다면 역수를 취하면 등차 아니면 등비 아니면 점화식 유형 3번으로 되니까 니네들이 잘하는 걸로 마무리하세요. 이렇게 된 거죠. 자, 이제 5번 꼴은 지수꼴이죠. 그래서 am 플러스 1은 p의 an의 r제곱꼴. 자, 여기서도 니네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건 앞에 붙어 있는 계수 p는 0이 되면 안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r은 1이 되면 안 됩니다. r이 1이 되면 다시 등비꼴이 되니까. 자, 그러면 이런 지수꼴 스타일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양변에 로그를 잡으면 역시 니네가 아는 모양 3개 중에 하나로 바뀌게 됩니다. 양변에 로그를 잡으면. 그러면 우리가 양변에 로그를 잡을 때는 밑을 뭐로 잡을 거냐, 이게 중요하잖아. 그래서 만약 첫째 항이 1이 아니면 첫째 항을 밑으로 잡은 로그. 만약에 첫째 항이 1이라면 누구? 여기 붙어 있는 p를 밑으로 잡아라. 뭐 요 정도 니네가 중얼하면 이제 그래서 바뀐 애들은 다 우리가 아는 모양으로 다시 바뀌게 돼서 해결이 됩니다. 자, 이제 6번 모양이 역시 또 뭡니까? 중요해. 왜냐면 자주 나오는 스타일이 아니고 예전에도 그랬지만 요즘은 더 그랬지. 자, 그래서 단독 문제로도 역시 출제가 가능하니까. 자, 그래서 p의 an 곱하기 a의 n 플러스 1. 그래서 특징을 보자면 이제 곱이 표현이 되어 있는 거야. an과 an 플러스 1의 곱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점화식. 자, 그러면 이제 q의 an 마이너스 r의 an 플러스 1. 자, 그래서 이렇게 an과 an 플러스 1의 곱의 꼴로 되어 있다. 그러면 요 놈을 변형하는 방법은 요 an, 그 다음에 an 플러스 1로 뭐 하세요? 나누세요. 그러면 역시 너희들이 아는 유형으로 바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7번째 점화식 유형은 지금까지 6개의 점화식 유형은 2항, 2항 사이의 관계입니다. an 플러스 1과 an 사이의 관계인데, 자, 요 놈만이 이제 3항 사이의 관계고, 우리가 자주 나오는, 자, p an 플러스 1 플러스 q an 플러스 1 플러스 r의 an은 0의 꼴이고요. 여기서도 또 잊지 말아야 되는 건 p와 q와 r의 합이 0이 되는지 빨리 확인해야 됩니다. 이해됐어?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준비해 놓은 점화식 유형 7개는 뭐 요 정도. 이건 이제 내신 과정이나 혹시 뭐 나중에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도 이런 게 눈에 보이면 빨리 일반항, 결국은 일반항을 빨리 추론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원래 정석적으로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 의한 축차 대입을 해서 찾아내는 건데, 그것을 우리는 조금 이제 정리를 해서 점화식 유형 7개로 좀 준비를 해놨다. 뭐 요 정도까지 너희들이 신경 쓰면 되겠죠. 이해됐지? 자, 그래서 요거는 니네가 개념 분석에 있으니까 다시 한번 좀 확인 좀 하고. 자, 그러면 이제 보통 저런 스타일의 문제가 이제 이런 점화식 스타일의 수열 추론 문제에서 4점짜리 스타일로 나오는 건데, 보통은 지금 우리가 준비한 7가지 유형이 아니야. 지금 보세요. 나는 그냥 기본 점화식 느낌이니까 그냥 등차꼴이니까 특별할 게 없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의 핵심은 뭐 때문에? 바로 다조건 때문에, 그지? 자, 그래서 역시 이런 스타일은 이제 점화식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결국은 어쨌든 이 두 개는 다 뭐다? 추론 문제입니다. 추론 문제. 그래서 누가 조금 더 빨리 추론할 거냐? 자, 그래서 일단은 예를 들어 이제 나 조건을 보면서 너희들이 판단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 조건은 어디까지만 가는 거야? 4까지 가니까 5번째 항까지는 나오겠지? 그 다음부터는 6번째 항부터는 다조건이니까 그 다음에 어떤 관계를 니네가 찾아야 되고요. 이 문제의 최종 결과는 뭡니까? A1에서부터 어디까지? A40까지의 합을 찾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첫째 항은 나왔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40까지 해서 5번째 항까지는 나 조건을 이용해서 찾고 그 뒤에 이제 40번째 항까지는 다 조건을 이용해서 찾는데 무슨 어떤 여하튼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 나오는 수열은 규칙이 있지 않는 한 질문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죠? 물론 아무렇게나 막 써도 수열은 되지만 규칙이 존재해서 그 규칙을 우리한테 해결하는 걸 바라는 게 이 수열의 목적이니까 고등학교 과정에서의 그러니까 뭔가 다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그거를 준비하면서 가봅시다. 자 이제 추론하는 거야. 자 첫째 항은 1이랬으니까 이제 나 조건에 여기선 변수가 k지만 뭐 n이든 k든 상관없습니다. 자 이제 누가 들어갔어? 1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항은 첫째 항 더하기 2니까 뭐 3. 그래서 이 부분 신경을 써주세요. 자, 그 다음에 2가 들어갔겠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항이 나오고 두 번째 항 더하기 역시 2가 되겠죠? 그래서 눈으로 봐서 뭐 5. 자, A4는 그러면 또 A 세 번째 항 더하기 2가 되니까 누가 됩니까? 뭐 7. 자, 이제 A5는 네 번째 항 더하기 2니까 9.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서 내가 5개를 찾았어. 됐죠? 자, 이제 다를 이용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추론하는 거죠. 얘가 추론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자, 그러면 이제 여섯 번째 들어가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K에 지금 다 조건에 1이 들어간 거니까 두 개의 A1인데 A1은 1이야. 그럼 넌 2인가? 물론 요게 중요한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 표현을 꾸준히 하세요. 암산해서 바로 쓰지 말고 항상 수열은 그렇게 하는 사람이 결국 마지막에는 늦게 가니까 그럼 이제 n에 2 들어가면 7이 되고요. 어떻게 되냐면 2에 A2. 아 그러면 이제 더 집어넣지 않아도 되잖아. 어차피 앞에 있는 애들을 집어넣는 거니까 그러면 얘가 뭐 굳이 원한다면 2 곱하기 3이 된다. 얘는 2 곱하기 1이 된다. 이런 거 니네 찾을 수 있죠. 이해되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이 중요한 거니까 그래? 그럼 이렇게 들어가서 어디까지 들어가면 일단은 4까지 해서 9까지 들어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6 뭐 예를 들면 그냥 쓸게요. 6 자 여기 8 9 10까지 들어가야 5개겠네. 그지? 느낌상 왠지 규칙이 자 그러면 이제 2개의 A3 2개의 A4 2개의 A5 그럼 왠지 얘네들은 내가 앞에서 준비해 놨던 자 여기 A1에서부터 A5까지의 뭔가 관계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들어가는 거야. 자 여기가 5까지 들어갔으니까 6이 들어가면 이제 A 얼마? 11이 됩니다. 그런데 얘가 2에 누가 되냐면 6이 들어간 거니까 A6이 되죠. 근데 A6을 봤더니 누구야? 2개의 여기에 2개의 A1 그러면 어차피 1에서부터 5까지는 내가 어떤 항의 값들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나머지 뒤쪽을 그런 식으로 바꿀 수 있어? 그럼 봤더니 2의 제곱에 A1 이제 믿음이 오지. 자 그러면 12가 됐다면 어떻게 돼? 2에 A에 7이 됐을 거고 A7은 2에 A2니까 얘는 2의 제곱에 A2 그러면 이런 느낌으로 이제 이 뒤에 또 5개는 제곱에 A1 이렇게 그러면 그 뒤에 나 알았어. 이제 느낌 알았어.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주어진 식은 이렇게 된 겁니다. A1, A2, A3, A4, A5 첫 번째 묶어. A1, A2 해가지고 A5까지 묶고 그 다음에 A6에서부터 10까지는 어떻게 표현하는 게 낫냐면 2의 1제곱에 A1, A2 점점점에서 A 두고 5까지 이렇게 다시 그 다음에 5개 애들은 2의 제곱에 A1, A2 점점점에서 A5까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내가 더해야 되는 건 항의 개수가 몇 개야? 40개이기 때문에 이 40개라는 건 5개 규칙씩 하면 몇 개? 8개가 나오죠. 5개 규칙씩 하면 8개가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지? 그렇구나. 따라서 이 문제의 결국 답은 이렇게 될 거야. A1 해서 A5까지, A1, A5까지. 얘네들은 다 모으세요. 이게 규칙이니까. 근데 얘가 몇 개? 8개 모이는데 8개가 어떻게 모이냐면 여기에 1인데 요 1이라는 애를 얘네들 다 2의 거듭제곱으로 모이니까 2의 0제곱으로 보면 그 다음에는 2의 1제곱, 그죠?
그 다음에는 2의 2제곱. 그러면 8개가 돼야 되니까 2의 0제곱부터 되면 맨 끝에 예를 들면 이제 A의 36, 37, 38, 39, 40 얘네들은 2의 7제곱 이렇게 해서 8개가 모였을 거 아니냐 이 얘기지. 그럼 이제 너는 얼마냐? 1, 3, 5, 7, 9니까 1, 9, 7, 3, 25. 그래서 너는 얼마고요? 너는 25고요. 이 부분이 얼마냐면 얘는 첫째 항을 1로 하는 공비가 2인 8개 등비 수열의 합이니까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1에 공비의 항수제곱 마이너스 1. 따라서 너는 1이니까 2의 8제곱 마이너스 1이고 2의 8제곱이 256이니까 255. 그래서 이 부분이 255. 따라서 25 곱하기 225 해서 마무리해주는 문제. 자, 중요한 건 이렇게 추론하는 문제가 이제 결국은 수열의 균합적 정의를 이용한 축차 대입해야 되는 점화식 스타일인데 이런 점화식 스타일 중에서도 우리가 7개 정도 유형 그 위에 예를 들면 SN이나 AN이 혼합되어 있는 혼합 점화식도 대표적으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고 아주 특수한 스타일이다 그러면 이제 연립되어 있는 스타일의 연립 점화식도 몇몇 가지 특수한 꼴이 있기는 하지. 이제 그런 것들은 앞으로 이제 뒤에 나올 거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처럼 가장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 축차 대입해서 뭐 해라? 추론해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요런 문제 이제 우리는 준비 잘 해야 됩니다. 됐지?